네, 그럼 본격적으로 K리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K리그 기록 풍년이었죠. 바로 대기록의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FC 서울의 몰리나 선수죠? 네, 몰리나 선수가 드디어 60-60 클럽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최단 기간 기록이고요. 이전에는 앵유 선수가 207경기 만에 달성을 했었는데 몰리나 선수는 182경기 만에 65골, 60도움으로 리그 최단 시간 60-60 클럽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신태용, 애닝요, 이동국에 이어서 K리그 역대 네 번째 기록입니다. 네, 몰리나 선수는 2009년도에 K리그에 데뷔한 이래 7시즌 동안 K리그에서 활약을 하면서 대단한 기록을 세웠거든요. 말 그대로 기록 제조기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네. 경기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K리그 최초 2년 연속 도움왕을 기록했고요. 한 시즌 최다 도움 2012년에 19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한 시즌 최다 도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기록인 애닝요 선수가 207경기 만에 60-60 클럽에 가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80경기 만에 달성을 하면서 60-60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성남전 도움을 기록하면서 염기훈과 함께 역대 통산 코너킥 최다 도움 기록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기록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는데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몰리나 선수가 그동안 좀 부상도 많았었고 네.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많은 경기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늦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공격력이 그렇게 네. 좀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몰리나 선수가 아무리 도움을 해주려고 해도 앞에서 득점을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예상보다는 60-60 클럽 가입을 조금 늦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 시즌에 60-60 클럽에 가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즌 전반기 부상으로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후반기에는 컨디션 조절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한 선수가 떠나가면서 네. 찰떡궁합을 맞췄던 공격수가 사라지니까 도움을 기록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그리고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팀 훈련에 참여를 좀 늦게 했다고 해요. 몸 컨디션이 지금 100%가 아닌 상태에서 네. 훈련에 참가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은 60-60 클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몰리나 선수는 더욱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K리그 클래식뿐만 아니라 그런데 K리그 챌린지에서도 새로운 기록이 작성이 됐습니다. 바로 고양 하이 FC의 윤석희 선수가 챌린지 최단 시간 득점에 성공을 했죠. 네, 고양 하이FC와 부천 경기에서 윤석희 선수가 경기 시작 28초 만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K리그 챌린지 최단 시간 득점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네. 사실은 진창수 선수가 50m 가까이를 홀로 드리블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비수를 완전히 제친 상태에서 크로스로 올려줬고 문전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윤석희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득점의 90%는 진창수 선수가 만들어줬는데 마지막 순간에 득점에 성공한 선수는 윤석희 선수가 됐죠. 네. 그러면서 윤석희 선수가 진창수 선수에게 고기뿐만 아니라 밥도 좀 사거나 술을 좀 살 것 같아요. 여하튼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윤석희 선수가 28초 만에 골을 넣으면서 그 전에 최단 시간 골 기록이 K리그 챌린지에서는 40초였거든요. 네. 박용준 선수가 갖고 있었던 이 기록을 새로 쓰게 됐습니다. 네. 윤석희 선수가 득점에 성공한 28초 동안 저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28초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28초 동안 윤석희 선수의 득점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28초 동안 방송 사고를 한 3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윤석희 선수 이렇게 새 기록의 탄생의 주인공이 됐지만 사실 K리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그런 기록은 아니에요. 그죠? 네, 28초의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네. 이 짧은 시간 동안 득점을 한 선수는 그동안 많았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득점에 성공한 선수는 2007년에 나왔는데요. 방승환 선수가 인천 소속으로 11초 만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11초 만에 득점을 했는지 기록을 보고도 좀 믿기지가 않네요. 그 다음엔 곽광선, 권혁표, 스테보, 노정윤 선수가 득점에 가장 빠르게 성공한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희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앞쪽에 질비해 있습니다. 네, 윤석희 선수가 K리그 클래식 챌린지 모두 통틀어서 28초 만에 골을 넣은 기록이 10번째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28초 내에 골을 넣은 선수가 9명이나 더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저는 방성환 선수가 11초 만에 넣은 골을 기억하고 있는데 네.
모두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뭐가 지나갔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방승환 선수가 골을 기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흔히 연장전 3분 동안 이 두 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또 지난 주말에는 이 선수뿐만 아니라 또 팀이 함께 웃은 그런 팀이 있었죠. 바로 K리그 챌린지에 입성한 서울 이랜드 FC인데요. 드디어 6경기 만에 창단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전하면서 첫 승을 언제 기록할 것이냐 이런 네.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수원 FC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첫 승을 신고했어요. K리그 클래식에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가 있듯 챌린지에도 서울 이랜드 FC와 수원 FC의 슈퍼매치가 또 있거든요. 네. 이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는 부츠상을 당해서 카리브해에 위치한 조국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다녀온 칼라이 미첼이 투혼의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김재성이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원희 선수가 득점포를 또 가담을 해주면서 결국은 서울 이랜드 FC가 수원 FC에게 5대1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그 전에 3무 1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기분 좋게 첫 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네. 순위도 11위에서 7위까지 상승시키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무승부가 많았던 서울 이랜드 FC였기 때문에 이번 승리가 정말 값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이랜드의 모습을 본다면 경기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주중에 FA컵, 울산과의 FA컵을 치렀는데 네.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이었어요. 근데 그 경기 내용은 울산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랜드였는데 결국 이번 이제 수원과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뭔가 아래서 깨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랜드의 행보를 충분히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서울 이랜드 FC의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K리그 경기 결과들을 조금 짚어보도록 해볼게요.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경기라고 하면 바로 K리그 클래식 1, 2위 간의 대결이었죠. 바로 전북과 수원의 경기였는데요. 전북이 왜 그들이 1강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전북이 이 경기 전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가시와 원정에서 3대2로 좀 패배하고 말았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였던 전남 경기에서도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이 수원 경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나 그동안 이제 답답한 투톱이었었던 에두와 이동국이 굉장히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면서 에두의 득점도 나오는 모습도 있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염기훈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해봤었는데 염기훈의 왼발이 모처럼이라기보다는 염기훈의 왼발이 기대만큼 좀 조용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짜임새 있는 공격을 보여줬던 전북이었었고, 이주영 선수 대신 왼쪽 풀백에 이재명 선수를 선택한 최강희 감독이었었는데 그것도 주요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수원의 측면을 조용하게 만들었던 전북의 전술적인 승리도 느낄 수가 있었던 이날 경기였습니다. 네. 에두의 선제골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골로써 전북이 수원에게 기선제압에 완전히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중요한 순간에 레오나르도가 프리킥으로 추가골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죠. 사실 전북 입장에서는 공격도 중요했지만 수비도 중요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 염기훈을 어떻게 묶느냐가 중요했는데 염기훈을 꽁꽁 묶으면서 효과를 봤고, 공격 쪽에서는 믿었던 카드 에두와 레오나르도가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송 의원님께서 레오나르도를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네. 아주 그거랑 딱 맞는 경기 결과를 보여줬어요. 네. 지금 조작가가 대본에는 레오나르도 궁디 팡팡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레오나르도를 만나서 엉덩이를 주물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나 좋았고요. 네. 그리고 프리킥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키플레이어로 레오나르도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역시 기대에 부응하는 킥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수원 골키퍼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허를 찌르는 프리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는데 이 두 번째 골이 매우 컸어요. 이 골이 터지면서 완전히 승기를 잡은 전북이었죠. 또 지난 라운드에서는 시즌 첫 승에 성공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인데요. 대전을 상대로 인천이 시즌 첫 승을 거뒀죠. 네, 인천이 학수고대하던 정규리그 첫 승을 거두게 네. 된 거죠. FA컵에서는 그 전에 승리를 거뒀는데 그 승리를 발판으로 해서 이 K리그 클래식에서도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경기는 역시 3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대전과의 경기였어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냐 인천이냐 누가 최하위에서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단두대 매치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인천이 웃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6무 2패로 정규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는데 9경기 만에 2경기에서 첫 승을 신고하게 되거든요. 네. 워낙에 김희성 선수의 선제골, 박태환 선수의 쐐기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아드리아노에게 골을 허용하긴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비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습도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기분 좋은 첫 승, 김동훈 감독으로서는 첫 승에 대한 부담감이 토로를 하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있었다. 그런데 맞아요.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둬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네. 이 승리를 토대로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인천과 함께 부진의 늪을 헤매던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부산이 포항을 잡아냈습니다. 네. 포항은 쉬운 팀이 아닌데 부산도 꼭 승리가 필요한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먼저 득점한 팀도 부산이었었고요. 네. 노행석, 한지호 선수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이 포항 원정에서 부산이 포항을 잡아냈습니다. 8경기 만에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연패의 늪에 빠졌던 윤석열 감독이었었는데 네. 오랜만에 지금 승리를 한 그런 모습이고 포항도 이제 마지막에 가을 전화가 아닌 봄 도다리가 된 이제 박성호 선수가 경기 막판에 후반전에 또 따라가는 골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워낙 시간이 부족했고요. 뭔가 이제 전세를 뒤집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었고 네. 한지호 선수가 또 득점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이 한지호 선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주면 부산이 또 다른 승리를 챙길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인천과 부산이 지난 라운드에서의 승리를 힘입어서 중하위권의 판도를 어떻게 흔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상위권에서는요, 제주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죠? 네, 제주가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러면서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상대로 제파로프에게 먼저 실점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은 제주의 기세가 무섭다는 이유를 후반전에 여실히 입증을 했습니다. 제파로프에게 실점을 하면서 좀 끌려가는 분위기였는데 후반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모습이었거든요. 강수일과 윤빛가람의 연속골로 인해서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로써 제주는 올 시즌 홈에서 무패를 기록하게 됐어요. 홈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게 됐고 순위도 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리그 무패 행진을 마감하면서 순위가 한 계단 내려와서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네, 근데 울산과 달리 승리를 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조성환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떤 거죠? 박경훈 전 감독이 사실 홈구장에서 2만 명 이상의 관중이 동원된다면 네.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하겠다. 네, 그렇게 공언을 한 적이 네. 있는데 그렇게 공언한 다음에 2012년도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공언한 네. 다음에 15,00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훈 전 감독이 네. 2만 명 이상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내 공약은 계속된다. 네. 그러니까 2만 명 이상 들어오면 언제든지 염색을 하겠다. 네. 이렇게 저질러 놓고 결국은 떠나셨네요. 지봉을 놓거든요. 근데 이제 지봉 놓을 때도 박경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임 감독은 나의 공약을 지킬 것이다. 근데 후임 감독이 조성환 감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조성환 감독이 이번 라운드의 경기에서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네.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고 사실 조성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 공약을 지키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지킬 거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경기 끝나고 인터뷰는 다른 식으로 네. 좀 팬들에게 어필을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공약이 안 지켜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오렌지색 머리를 보고 싶어 했던 그 제주 팬들이나 K리그 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2만을 계속 못 넘었으니까. 근데 2만 넘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울산전에서 2만 13명이었대요. 네. 아주 와, 극적으로 넘은 거죠. 그러네요. 네. 14명이 그때 재빠르게 SNS로 연락한 거죠. 지금 빨리 빨리 와요. 가야지만 염색하는 거 볼 수 있다. 그래서 2만 13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뭐 염색하기 싫으면 오렌지 탈이라도 써야 되죠. 네. 귤 탈이라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한라봉 코를. 그만해야 되겠네요. 네, 제주의 홈 경기가 바로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때 조성환 감독의 새로운 변신이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